63쪽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연결해서 그래서 연결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가는데 그래서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뭐가 많냐면 계산량이 많아요. 계산만 많으니까 계산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만 좀 복습을 하고 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하나 했던 거 같은데 과연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하나 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하나 했어요. 자,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이렇게 되어먹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먹은 애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 이거 우리는 뭐를 표현한 식이라고 얘기해줬죠? 지난 시간에 이게 뭐를 표현한 식이지? 이게 뭐를 표현한 식이었나요? 이게 바로 원을 나타내줬던 식이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현재 원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얘네 중심과 반지름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중심은 현재 여기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각각 얼마로 만들어주는 애들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중심은 저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각각 얼마로 만들어주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치? 그러니까 중심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각각 0 되는 숫자들 찾아주면 돼. 그럼 x는 얼마 넣어야지 얘가 0 되지? a, y는 얼마 넣어야지 0 되지? B. 그러니까 중심은 그래서 몇 컴마 몇이 되냐면 그래서 얘가 A, B가 될 거고 그럼 반지름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반지름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반지름 제곱이니까 결국 그 루트 씌워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반지름이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 반지름이 그래서 R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주는 요 원의 방정식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완전 제곱식 꼴들은 현재 전개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얘네들은 좀 풀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 얘네들은 좀 전개가 되니 아니면 안 되니? 전개가? 이거 전개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풀어주는 건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네들 전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네도 한번 풀어보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한번 풀어서 짜자자자작 해봤더니 어떤 거 나오냐면은 저딴 거 나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고 상수 다 몰아가지고 한쪽은 0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식을 만들 수는 있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단순하게 봐봐. 이거 전개하면 뭐 얘네 둘 가지고 상수까지 붙은 애 나오겠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얘네 둘에 상수 붙은 애 나오겠지. 근데 상수는 여기 있는 반지름 제곱이랑 옮겨서 하나로 다시 계산할 수 있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개를 해봤더니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나와. 그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요 식도 사실은 얘랑 같은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가져야 되는 건 얘네 둘은요. 완벽하게 다른 식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하면 얘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를 풀면 이게 나온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만 연결을 해주기만 하면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해줄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것도 가능은 하단 소리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꼭지점 찾는 그 공식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 최대최소 찾듯이 그대로 완전 제곱식과 나머지를 묶어버리게 되면은 이런 거는 만들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관계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얘네들은 똑같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잡아주면 돼. 그 얘기가 지금 현재 저기 있는 저 교재에 있는 저 내용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거는 이겁니다예요. 알겠지? 그럼 요것만 일단 생각을 하면서 봐봐.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바로 EX로 그냥 바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로 바로 접근하자면 그때 저기 있는 저 방정식 저따구로 생겨먹은 애가 있는데 잘 봐. 그때 얘네들 자체가 지금 현재 x랑 y에 대한 각각 몇 차 항이에요. 지금 현재 몇 차 항이 최고 차 항이야. 지금 현재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각각 몇 차가 최고 차 항이니? 2차가 최고 차 항이고 그 2차 항의 개수가 현재 얼마이기 때문에? 1이지. 그럼 이거는 잘 정리하면 요런 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없다라는 거야? 저거는 잘 정리하면 이거 돼 안 돼? 이거 된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은 원이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원이 될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원은 결국 뭐랑 못 찾는 게 지금 현재 우리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랬냐면 원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 딱 두 가지만 찾으면 돼. 바로 뭐랑 못 찾기 싸움이야? 그치? 중심과 못 찾기 싸움이야?
그치? 중심과 반지름 찾기 싸움이야. 그러니까 나는 중심과 반지름만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중심부터 찾자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현재 중심부터 찾을 거고 그럼 중심부터 찾으려면 봐봐. 얘네 자체를 모제곱 여기도 모제곱이 결국 반지름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앞에 그래서 중심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잡아줬을 때 얘를 나는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정리하겠다는 소리냐면은 y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자체도 y에 대해서 정리를 함으로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 y에 대해서 정리를 함으로써 여기 오른쪽에 잡아주는 거를 나는 지금부터 뭐로 잡겠다는 소리냐면 반지름으로 잡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x가 있는 애들끼리만 몰아주고 여기는 y가 있는 애들끼리만 몰아주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이 식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러면은 여기 x에 대해 정리해보면 여기는 누구랑 누구만 여기에 딱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x에 대해 정리한다. 그럼 x 있는 애들만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만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앞에 거는요. 누구랑 누구만 넣으면 돼요? 그치. x제곱 마이너스 4x만 넣으면 되고 여기는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치. y제곱 마이너스 8y만 넣으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숫자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플러스 11은 오른쪽으로 넘긴다 안 넘긴다? 넘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1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앞에 있는 쟤네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중심 나오겠지? 제곱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더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여기에 더하기 얼마? 그렇지. 여기는 얘 1차항의 개수 4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더하기 4. 그럼 여기는 더하기 얼마가 들어와야 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치? 8을 반으로 나누면 4. 개제곱이지? 그러니까 4의 제곱이니까 16이 오면 결국 왼쪽에 나는 도합 얼마를 더했기 때문에 20 더했으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20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치? 수학은 공평하다니까? 줬으면 똑같이 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니까 y-4의 제곱이죠? 그럼 20에서 11 빼보세요. 얼마 남아요? 20에서 11 빼면 얼마 남아요? 그치? 그래서 9만 남게 되고 잘 봐. 재정리했더니 우리가 많이 봐왔던 원의 방정식 꼴이 돼요.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럼 이거는 원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중심 읽어보세요. 그럼 얘 중심은 현재 몇 컴마 몇일까요? 그래서 얘 중심은 현재 몇 컴마 몇이에요? 그치? 얘 중심은 2,4고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그치? 얘가 반지름 제곱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 제곱하기 전에 숫자는 3이니까 그래서 반지름은 3. 마이너스는 길이니까 인정 안 해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끝! 여기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저거를 보는 순간 아 저거 그냥 원이구나 하고 그냥 원의 방정식 찾는 거에만 초점 맞추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다 됐으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먼저 하시고 정리 다 했으면 뒤로 넘어갈게요. 홍석이 또 피곤해하네 아주 그냥. 너 학교 가더니 또 피곤하지? 네. 어? 왜 학교에서 첫날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괴롭혔어? 맞구만. 누가 괴롭혔어? 왜 첫날부터 수학을 했는데 첫날부터 이상한 거 했어? 야 니네 이제 수행평가 수업 시간 하는데 어떻게 자? 니네 수행평가 다 이제 수업 시간 하잖아. 과제형 이제 없잖아. 그거 신고하면은요. 지금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신고하면은 다 징계 때릴 것 같던데? 진짜로?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다 하게 만들려면은 애초에 과제 자체를 쉬운 걸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어려운 걸 낼 수가 없는 거지. 내 생각에 지금 대통령 지금 체제잖아요.
무언가 신고 들어가고 서울 쪽에서 문제 되잖아? 내 생각에 교육부 장관 잘려. 100% 잘려. 야, 이번에 산업재해 다 터져가지고 다 대통령 본인한테 다 직접 보고하라 했다며. 완전히 칼 다 빼들어가지고 아예 그거 하잖아요, 이제. 전쟁 선포했더만. 틈만 나면 전쟁 선포하시던데. 굉장히 추진력이 좋으시던데. 너희도 한번 기대해봐. 내 생각에 곧 있으면 서울에서 또 말 나와가지고 분명히 뭔가 터져. 100% 생명 관리해서 뭐 하나 터져. 이번 2학기 때. 나는 뭐 하나 터질 거라고 봐요. 뭐라고? 고교학점제? 그거는 안 뒤집어올걸? 내 생각 그거 절대 안 뒤집어. 아니, 왜냐면 그 고교학점제 절대 안 뒤집는 이유가 그 고교학점제가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알죠? 전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야, 그게. 그 원래 민주당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 민주당 작품이라서 절대 안 바뀔 거야, 고교학점제는. 그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거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그 시작과 역사를 알면 됩니다. 자, 대표형 5번 들어가 볼까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대표형 5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럼 여기 1번부터 보세요. 이거 되게 쉬워요, 1번은. 그래서 1번은 그냥 지금 딱 보는 순간 저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ay 마이너스 9는 0이다. 근데 제가 현재 대놓고 1이라 그랬고 나는 1에 뭐랑 뭐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니까. 1에 뭐랑 뭐를 찾아달래요, 문제에서. 1에 뭐랑 뭐를 찾아달래? 그치? 동그라미 칠 거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1번에서는 중심과 반지름 찾는 것이 목표니까 그럼 나는 이거를 보는 순간 얘네 다시 한 번 더 x는 x끼리 y는 y끼리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중심 반지름 찾을 거니까 그거 넘겨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x는 x끼리 정리, y는 y끼리 정리,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숫자.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x는 x끼리 뭐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와 y는 y끼리 뭐라? 그래서 y제곱 더하기 2ay 잡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넘어와. 그래서 여기 더하기 9.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완전제곱식 만들어보자. 그럼 여기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여기에 더하기 얼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하기 얼마가 필요하지? 그치? 여기는 더하기 16이 필요하고 그럼 여기는 더하기 뭐가 필요할까요? 그치? 니들이 인정한 거. 2a를 반으로 나누면 a만 남지. 그럼 걔를 제곱한 게 여기 더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a를 제곱한 게 더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a제곱이 더해. 그러면 오른쪽에는 그래서 뭐야? 얘네 둘을 더해준 것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얘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봐. 그럼 얘가 그래서 정리하면 x-4의 제곱과 그럼 얘도 정리하면 그래서 y 더하기 a의 제곱을 구해준 게 그럼 상수들끼리 더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a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9 해보세요. 그러니까 16 더하기 9 하면은 얘가 25가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아하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식에서 나는 지금부터 중심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얘 중심 읽어보세요. 얘 중심 읽어보세요. 얘 중심 읽어보세요. 이거 중심 현재 몇 컴마 몇입니까? 4컴마 마이너스 a죠. 그치? 4컴마 a 아니야. a 아니야. a 아니야. a 아니라 했어. 알겠지? 얘 각각 0 만들어주는 문자 찾는 거야. 문자 숫자 찾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 중심 찾으면 그래서 얘 중심은 그래서 4, 마이너스 a가 되었고 반지름 제곱은 나오죠. 그래서 반지름 제곱이 뭐라는 것이 나와요? a 플러스 5야? 아니면 a 제곱 더하기 25야? 그치? 이거 반지름 제곱으로 물어봤어요. 나 반지름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반지름으로 물어봤다 하면 여기에 루트야. 얘 현재 전체 제곱 아니잖아요. 못 빼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제곱들의 합은 우리 곱셈 공식이야. 알겠지? 함부로 뺄 수가 없어요. 제곱들을 반대로 막 이렇게 빼는 거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그랬을 때 그냥 반지름 제곱을 찾는 게 편해요. 그래서 반지름 제곱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5고 이게 바로 반지름 아래 제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돼. 근데 여기 있는 중심은 줬잖아요. 얘가 현재 몇 컴마 몇이라 그랬냐면 얘가 현재 b 컴마 마이너스 3이래. 오? 둘이 같대요. 그럼 b 나오고 a 다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이러니까 튀어나오지. 그럼 여기서 그럼 b 바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b가 얼마니? 그러니까 b는 얼마니? b는 4고 a는 그래서 얼마가 되니? a는 3이 되고 그러면 반지름 제곱은 9랑 25 더해준 것이 되겠지. a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라서. 그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지름 제곱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3의 제곱이었던 9랑 그 다음에 25를 더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반지름 제곱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은 얼마야? 그치, 34야.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이 34니까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34예요.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A, B, R을 다 찾으라 그랬으니까 끝났네요. 그래서 A는 3, B는 4,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34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1번 같은 문제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건 솔직히.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너네한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은 시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몇 번이냐면 별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딱 하나. 그게 바로 여기 2번입니다. 얘 별표 치시고 2번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2번은 키워드만 하나만 잡고 가자. 문제에서 키워드 하나만 딱 잡고 가자. 그럼 2번의 키워드는 저 방정식이 있습니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닌 2차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제가 나타내는 도형이 결국 뭐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치, 동그라미 칠 건 얘가 원이래.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만 딱 떠올려봐. 그럼 원이면 확실하게 뭐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원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이거는 뭐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뭘까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친구. 자, 빠져든다. 자, 이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근데 이거는 잘 보면은 뭐 하나는 무조건 똑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뭘까요? 야, 여기에 빠지지 말고 대답을 하고. 야, 최면 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왜 다 최면에 걸리려고 그래? 자, 여기서 이제 레드 써놓으면 다 같이 잘 것 같은데. 응? 아니야. 자, 원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중심도 가지고 있겠지만 중심보다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 즉 양수라고 확실하게 보장받는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원은 무조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무조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심은 좌표, 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수가 와도 되고 0이 와도 되고 루트가 와도 되고 그거는 진짜 자유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원은 확실하게 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원은 반드시 반지름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반지름을 R로 잡잖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반지름의 값 R로 잡으면 얘는 반드시 길이잖아. 반지름은 길이를 얘기하잖아. 그럼 길이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음수가 나와야 돼요? 반지름은 길이니까 양수야 아니면 음수야?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은 원인데 만약에 봐봐. 얘 점만 있고 얘 길이가 0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원이라고 하냐 이거를 점이라고 하냐 이런 거는? 이런 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이 아니란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만 좀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이 되려면 무조건 반지름이 존재한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그럼 반지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반지름의 제곱으로 구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면 양수를 2번 곱한다는 거니까 양수를 제곱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양수를 제곱해서 나오게 되는 값도 결국은 양수가 나올 거야? 아니면 음수가 나올까요? 양수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다? 확실하게 부호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그래서 반지름 제곱도 확실하게 양수가 되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은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존재한다. 즉 양수의 반지름을 갖는다는 거야. 양수값을. 그러면은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는 그 반지름을 제곱한 것을 찾을 수 있거든. 그럼 반지름 제곱한 거를 구해도 그거는 똑같이 양수가 돼야 된다. 아니면 음수가 돼야 된다. 그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원인 거는 어쨌든 그거 하나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다른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이 존재한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원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도 저걸 보는 순간 어쨌든 원이다, 원이 아니다를 판단하려면 반지름이 있다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저 식에서도 뭐를 찾아주는 것에 우리는 무조건 포커스를 맞춰야 돼. 지금 저 식에서도 뭘 찾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돼. 지금 저 식에서도 반지름 찾는 거에만 초점 맞춰야 되겠지. 그럼 반지름 찾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또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얘도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 찾는 게 목표니까 나는 바꿀게요. 이렇게 되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 목표는 반지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저기 잡아주게 된 그래서 나는 x제곱 그 다음에 나는 x끼리만 모아서 만들어낸 kx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y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모아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2y가 있는데 상수는 꼴배기 싫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는 거를 잡아주고 여기에 괄호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완전 제곱식 만듭시다. 그럼 첫 번째 거 얘 완전 제곱식 되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더해져야 될까요? 여기는 뭐가 더해져야 될까요? 이거 분수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는데 이거 분수 나오는 거 맞아요? 4분의 k제곱. 왜? 이거 반으로 나누면 2분의 k지. 그러니까 2분의 k를 제곱한 4분의 k제곱을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 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지. 그럼 오른쪽에도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책 그러니까 4분의 k제곱에다가 1 더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x 더하기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제 2분의 k를 잡았을 때 얘 제곱과 그 다음에 y 그대로 정했을 때 그럼 얘가 y-1의 제곱이죠. 그때 얘네들 확실하게 정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해주게 된 결국 나는 4분의 k제곱에서 마이너스 5 더하기 1이네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출발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서 반지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 하나 둘 셋. 셋 중에 누가 반지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현재 반지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얘가 반지름이 아니면 반지름의 제곱이야. 이거 자체가 반지름이야 반지름의 제곱이야? 그치. 얘가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 양수 제곱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앞에 거는 다 상관없어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음수가 돼도 되고 0이 돼도 되고 양수가 돼도 되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게 앞에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뒤에 것만 봐주면 돼. 결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4분의 k제곱에서 4빼 주는 게 0보다 큽니다. 하나만 찾아주게 되면 끝납니다. 넘어가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4분의 k제곱이 결국 우리는 누구보다 크면 되냐면 넘어가면 되니까 4.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제곱이 그래서 4 곱하기 4 해준 거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제곱한 게 16보다 큰 거 찾아주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곱해서 16보다 큰 거는 자연스럽게 양수 범위부터 생각해봐. 그럼 k는 일단 누구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양수 범위 내에서 누구보다 커야 돼? 얘가? 그치? 얘가 4보다는 커야 될 거야? 또는 음수 범위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요? 아니면 작아야 돼요? 얘는 작아야 되겠죠. 오히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같은 애들이 되어야지 제곱해서 16보다 큰 애들이 나오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제한 없지. 그러면 얘네 둘 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넘어가서 나오게 되는 k제곱 마이너스 16은 0보다 크다 해서 이 아래로 볼록이 그래프 뭐 이렇게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에서 2차 부등식 풀어도 답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 중에 편하신 거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5-1번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죠. 지금 5-1번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5-1번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5-2번은요. 힌트만 잠깐만 주고 가자면 뭐 자세한 풀이는 다음 주 월요일에 손글씨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5강과 6강 같이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손글씨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올려줄 건데 스스로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손글씨에서를 꼭 보세요. 근데 5-2번은 여기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 이게 나타내는 게 결국 뭐게요? 결국 그게 나타내는 게 뭐야? 지금 저기 있는 저 식이 나타내주는 게 뭐야? 결국 저 식이 나타내주는 게 뭐야? 뭐야? 그 원이지. 그럼 원의 넓이를 준 거지. 그럼 원의 넓이는 뭐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 반지름. 그러니까 그거는 반지름을 찾아서 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정도 힌트만 줄 테니까 그 정도 해서 보시면 되겠고 3번, 4번은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자, 대표형 6번 볼게요. 자, 내용 별로 안 어려운데 지금 여기 6번, 7번은 내용 별로 안 어렵거든? 6번은 요렇게만 알고 가세요. 그냥 계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6번이고요. 그리고 7번은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7번 스킬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건. 그래서 7번이 가장 중요하고 7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7번은 틀리면 안 되는 시험 배점은 4점 후반. 4점 후반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7번은. 그러니까 7번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고득점 받으려면. 알겠지? 그래서 7번은 그렇게 해서 보는데 일단 6번 보세요. 자, 근데 6번은 좀 하나만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앞에 보세요. 그때 우리 6번에서는 내가 지금 요거 하나만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자, 그때 여기 있는 6번에서는 요거 하나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주는 식을 배웠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주는 식을 배웠어요. 그때 그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주는 식은 한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두 가지가 있나요? 한 가지를 배웠어? 두 가지를 배웠어? 우리 지금까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주는 식은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두 개 배웠지. 잘 보면. 그치? 첫 번째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다. 이거 배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배웠고 또 다른 거는요. 이거를 풀어서 나타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우린 현재 얘네 두 형태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나는 여기는 요점이 지나고 있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의 내용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너네가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찾는다고 했지. 그럼 너네가 그냥 니네 감대로 한번 딱 찍어봐. 그럼 감대로 딱 찍어봐. 그러면 너네가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찾는다고 해. 그럼 너네는 보통 위에 거를 많이 갖다 쓸래요? 아니면 밑에 거를 많이 갖다 쓸래요? 원의 방정식을 찾는다고 하면 위에 걸 많이 쓸래? 아니면 밑에 걸 많이 쓸래? 그냥 진짜 니네 감대로 한번 찍어봐. 위에 거를 쓸 것 같아? 아니면 밑에 거를 쓸 것 같아? 니네는? 일반적으로 위에 거를 많이 쓰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중심과 반지름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식이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얘는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귀찮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일반적으로 요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지금이 포인트인 게 얘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이 친구는 어떠한 애들일 때만 쓸 수가 있냐면 이거는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얘는 중심이나 아니면은 반지름이 문제에 아예 제시가 된 경우에서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중심 또는 반지름이 제시된 경우에 대해서만 얘네들이 제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에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세 점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다 중심도 아니고 반지름도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점 이런 것들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중심이든 반지름이든 걔네들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래? 그냥 진짜 5,1 하나 딱 넣어봐봐. 그럼 이제 문자 몇 개 나올까요? 5,1 딱 집어넣는 순간 여기에 5 넣고 여기에 1 넣어봐. 그럼 이거 문자 3개 나와? 5개 나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지. 이건 안 적어도 돼 파란색은. 그럼 이거지. 너네 그럼 이거 방정식 풀려면 일반적으로 이거 풀지. 그럼 여기서 문자 제곱과 1차항 나오고 여기도 제곱과 1차항 나오지. 그러니까 두 개 나오지. 심지어 얘까지 또 나오지. 그러니까 식은 하나의 문자는 5개가 나와요. 너무 많아져 문자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자가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이거는 왠지 요리를 하려고 했더니 손이 너무 많이 가. 그럼 귀찮잖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럼 너는 이거를 안 쓰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중심이나 반지름이 주어져서 문자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그때는 요거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만 위에 거를 쓰세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 그럼 위에 것이 안 되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위에 것이 안 되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뭘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소리냐면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소리예요. 왜? 얘는 적어도 문자가 3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좌표만 3개만 찾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딱 3개만 있으면 돼. 더 없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에 거를 쓰는 때는 언제 쓴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밑에 게 그 외야. 다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중심이 있어도 사실 저거 쓰면 안 돼요. 중심이 있으면. 중심이 있으면 저걸 쓰면 안 되는데 중심 없으면은 저거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럼 봐봐. 나 지금 더 풀 건데 그럼 나는 제 여기 아무거나 찾아봐도 중심 없지. 그럼 중심 없으면 무조건 여기서 봐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잡고 나는 a, b, c를 찾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서 나는 a, b, c를 찾을 건데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first question은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점은 0,0과 5,1과 6,-4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너네 어차피 문자값 찾을 거니까 저 3개의 좌표 다 집어넣을 거야? 안 집어넣을 거야? 여기 식에다가 다 하나하나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난 넣을 거예요. 그치? 그렇게 해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 문자를. 근데 너무 땡큐한 게 하나 있잖아요. 문자 다 죽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 하나 있지. 만나면 가장 좋은 친구. 바로 몇 컴마면? 0,0. 그러니까 0이 하나 들어가 있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걔부터 집어넣으면 문자를 어떻게든 없애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1번. 그래서 나는 몇 컴마 몇을 집어넣겠다는 거냐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0,0을 대입하겠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줄 거 여기는 1번은 그래서 0,0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x도 0, y도 0. 그러니까 a, b가 다 죽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b가 다 죽게 되면서 그래서 0,0 집어넣으면 나는 c 혼자 남게 돼. 그때 c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c는 0이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문자 하나 죽였어? 그럼 남은 거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따다닥 가는 순간 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나는 ax 하면 돼요. 그치? 5,1도 넣고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5,1도 대입하고 또 몇 컴마 몇도 넣어도 돼요? 그치? 나는 여기는 6,-4도 똑같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얘네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0 없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0이 없으니까 그냥 다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x 대신에 5, y 대신에 1 집어넣으면 5의 제곱은 25, 1의 제곱은 1. 거기에 우리는 x 대신에 5니까 그래서 우리는 5a 더하기 b가 결국 얘가 오른쪽에 있는 값 0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첫 번째 식은 그래서 나는 여기는 5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6입니다. 이거 먼저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것도 6과 4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되니까 그럼 6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입니다. 그렇게 잡아주고 거기에 우리는 x 대신에 6을 집어넣으면서 여기는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를 잡아준 게 0이지. 그래서 얘네 넘어가게 되면 결국 나는 여기 있는 6a 마이너스 4b 잡아준 게 결국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52가 되니까 2로 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로 다 나눠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값. 그래서 나는 여기는 3a 마이너스 2b 잡아줄 수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거 잡을 수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26이래.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거 값 찾고 싶은 거지. 뭐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A, B 다 찾으려면 얘네 뭐 해주면 돼? 그치? 이거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위에 거를 2B로 맞춰주는 게 좋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B로 맞춰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위에 거에다 곱하기 2 해준 여기 10A 더하기 2B가 그래서 마이너스 52가 되고 밑에 거는 그래서 우리는 3A 마이너스 2B 한 개 마이너스 26이 되니까 B 죽일 거니까 둘을 더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서 얘네 만들어준 13A가 결국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야? 둘을 더하면서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버려요? 그치? 마이너스 78이 되면서 그러면 A는 튀어나오죠. 그쵸?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얼마야?
그치? A가 그래서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면 B도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B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B는 여기 위든 아래든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B는 얼마가 된다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B는 플러스 얼마가 나오지? 뭐 위에다가 넣어보면 되니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30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B는 그래서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준 A, B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되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저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a 대신에 그래서 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b 대신에 플러스 4 y 집어넣은 게 0입니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저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다 정답으로 인정해 주니까 이 정도까지만 쓰고 여기서 만약에 뭐 반지름을 가지고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정리해서 원의 넓이 구하시면 돼요.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과정 그것도 좀 우리가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6-1번 완벽하게 똑같은 건데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거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1번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연습하고 쉽시다. 연습하고 쉽시다.
뭐가? 이거요? 이거 있어요. 니네는 없는 것도 내잖아, 근데. 니네 학습지 너무 맹신하지 마, 니네 학교는. 야, 니네 학교 학습지 맹신했다 큰일 나. 그리고 참고로 이거 다 내요, 이건.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 쪽에 대부분 다 있고요, 문제가.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 쪽에 있고, 이거 교과서에 없어도 낸다, 이거는. 이건 교과서 없어도 많이 내요. 왜냐면 시중문제집에 다 나오는 유형이라서 이거는 교과서 없어도 많이 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7번은 그래서 상황을 먼저 좀 이해를 시킨 후에 상황 이해를 좀 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문제를 좀 볼 거고 내가 여기는 좀 연습 많이 시킬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네 시간을 좀 쓰더라도 요거 100%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에 내가 여기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막히면 꼭 이따가 질문을 하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꼭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만 봐봐. 지금 여기 앞에만 보시면은 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진짜 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럼 이 문제 관련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나 이 문제 첫 번째 나 지금부터 상황을 이해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나는 여기서 출발인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돼.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지금 현재 보세요. 자 그냥 점이 있고 원이 있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 하나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원이 하나 있어요. 그때 여기 있는 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요 점, 이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요 점은 지금 이제 어디 있는 점이냐면 이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점은 여기 있는 원 밖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 한 점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원 밖에 지금 이제 한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한 점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어졌고 그러면 이제 원위에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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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위를 지나고 있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잡는 거야. 진짜 아무거나 하나 잡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요 점을 잡아서 여기를 내가 P1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잡아서 내가 지금 이제 P2라고 할까요? 여기를 나는 지금부터 P3라고 할까요? 여기를 나는 지금부터 P4라고 할까요? 나는 여기를 뭐 P5라고 하죠 뭐. 그래서 여기를 내가 이렇게 P6라고 잡았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점들을 잡았을 때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있는 요 원이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원 밖에 있는 한 점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보고 그럼 이런 식으로 선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선들을 다 그리면서 이 선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생겨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들을 그어지게 되면서 여기 있는 선들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지. 인정하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선들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지. 그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선들의 길이에 즉 나는 여기 있는 선의 길이를 잡았을 때 첫 번째로 잡아주고 싶은 게 그 선의 길이의 최대값이 그래서 뭐니? 이거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선의 길이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로 잡아주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선의 길이에 나는 무슨 값도 같이 찾을 거냐면 최소값.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원래 뭐 정확한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개무시하시고 그냥 지금은 직관적으로 보고 넘어갑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직관적으로 봐봐. 직관적으로 봐봐.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동그라미 칠 건 길이야 길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길이야 길이. 그럼 길이는 진짜 이렇게 잡았을 때 선의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그럼 선의 길이를 잰다는 건 사실은 여기는 요 점과 이 점 사이에 우린 뭐를 재겠다는 말이야? 같은 말이야. 길이의 다른 말이 뭐야? 거리. 거리의 다른 말이 뭐예요? 거리 길이 이러지 마. 거리 길이는 어차피 똑같은 거야. 거리 길이 말고 내가 맨 처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 거리는 뭐랑 같다고?
거리랑 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지? 그 거리랑 같은 말이 뭐예요? 거리랑 같은 말. 동일 뭐야? 거리랑 같은 말이 있잖아. 내가 항상 거리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그게 뭘까? 뭐야? 자, 잠깐만 세 글자예요. 주에 뭐야? 두 글자요. 뭐라고? 양수음수 말고. 홍산이 뭐야? 중이처럼 이거 맞추면 클리닉 빼줘. 뭐 이거 걸어? 중이는 오늘 그거 해가지고 두 명 뺐어요. 참고로 걔는 그래서 오늘 나경이 동생이 당당하게 7시 20분에 집에 갔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쉽게 틀렸어요. 땡! 땡! 가장 짧은 거. 아, 그거 아니야. 참고로 9.40. 야, 그냥 봐. 있어. 생각보다 내가 맨 처음에 시작했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어. 거리는 뭘 구하는 거랑 같아요? 간격. 맞아요. 언제 하루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하루 정해줄게요. 언제 하루. 오늘. 시험 보기 싫지 너. 오늘. 근데 그래요? 근데 억울하지 않아? 둘은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지? 저희도 빼줘요. 봐봐.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죠. 자, 오늘 말고 나중에 원할 때 하루 쓰게 해줄게. 다음 시험 때. 상관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시험 때 빼야지. 시험 기간에 쓸 수 있잖아요. 시험 기간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클리닉 할 텐데. 맞아. 그 시험 기간 시작할 때 알아서 한번 쓰세요. 자, 나한테 양보해주는 거. 나한테 못 나가 그럴까? 자, 그럼 길이는 뭐야? 결국 길이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간격이야, 간격.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점과 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는 것이 거리인데, 그럼 생각해봐. 가장 짧은 게 최소값이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최대값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가장 짧은 게 최소값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쪽을 잡아서 이렇게 호를 잡았을 때 봐봐. 그럼 이 호를 잡았을 때 이 호가 실제적으로 원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로 다 모여있는 애들이잖아. 이 호. 그럼 이 호를 집중해서 봤을 때 이 호가 최대한 여기 있는 원 밖에 있는 점이랑 가까워야 최소값이 되겠어요? 아니면 멀어야지 최소값이 되겠어요? 최대한 가까워야 될까? 아니면 멀어야 될까? 얘가 최대한 붙어 있어야 거리가 짧겠지. 간격을 재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한 붙어야 돼. 됐습니까? 그럼 최대한 붙는다. 다시 한번 뭐야? 여기 있는 얘 원의 중심을 기준 잡았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어야지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최대한 반이 붙을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반증이 되기도 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직관적으로 보면은 결국 여기 있는 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진 게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실제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봐. 됐어요. 실패. 자, 그러니까 여기 됐어요. 됐죠. 나는 정승재 선생님의 강의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요즘. 자, 이거야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으는 못한다. 그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결국 요 부분만큼을 떼서 없애버린 요 길이가 가장 짧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즉 얘가 최소값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고 그럼 최대값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최대값은 그럼 제일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아니면 제일 멀리 떨어져야 돼? 제일 가깝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제일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럼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오히려 어디쯤 있을 거냐면 이 길이가 가장 길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가장 긴 길이만큼을 더 가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더 가서 여기 점을 만들면 그랬을 때 여기는 요 간격이 제일 길겠냐 아니면 안 길겠냐? 여기가 거기가 제일 길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길 거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여기가 최대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잡아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까지는 알겠는데 이 점을 구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그건 어렵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제로 그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점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점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점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봐봐. 그러면 지금 여기 마지막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만큼만 오히려 여기 있는 중심에서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에서 빼준 게 최소값이 되겠군요.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는 여기를 빼면 돼. 근데 얘가 잘 보면은 중심에서부터 원인은 한 점까지의 거리야. 그게 바로 세 글자로 뭐라 그랬지? 그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거리만큼을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빼버리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가장 짧은 거리였던 최소값이 된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최대값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에서 이 길이만큼만 더하면 되죠. 근데 얘가 또 중심에서부터 원이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지. 이게 또 세 글자로 뭐야? 이게 또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나는 반지름만큼은 오히려 더 더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대값이 될 거예요.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왜? 반지름이 그나마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원에서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때는 그래서 여기 있는 D라는 친구에서 R을 더해주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D가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돼. D는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 밖에 있는 한 점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원 밖에 있는 한 점과 그 다음에 중심. 이것도 점이거든요. 그때 그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D가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우리는 R, 바로 누구를 더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반지름을 더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공식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최소값을 구할 때는 그 중심에서부터 원 밖에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였던 D에서 반지름 R만큼을 더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지금은? 얘는 오히려 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찾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실 알면 끝나요. 근데 그 상황을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 안 헷갈리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안 헷갈리시려면 정확하게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잘 다시 한 번 더 포커스 맞춘다. 포커스는 그쪽에 맞췄다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정리 다 해놓으세요. 지금 정리하시고 다 된 사람만 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부터 풀이는 간단해집니다. 응? 아 미안. 미안. 아, 왜 자꾸 펜을 세우고 있어? 맨날 자꾸 펜 세워. 아니 아까 주기 애들은 저기 이제 분필 가까워지니까 분필 세우고 있지를 않나? 왜 너도 세우게? 그 분필 부러지기만 해. 그거 분필 비싼 거다. 부러지기만 해. 참고로 그 케이스 하나에 10,000원이야. 이 케이스 하나에 10,000원이야 이거. 근데 이게 주황색인데 색깔 안 맞춰서 써요? 주황색 케이스가 없어서요.
정색 케이스를 안 주던데. 정말 불편하네. 나도 불편해 그래서. 자, 알았어. 아니, 뭘 자꾸 세우고 있어. 자, 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이해했으면 이거 다 이해돼요? 지금 현거? 뭔 말인지 내가 한 말에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원리가 있는데 정확한 원리로 외우지 마. 어차피 원리로 와닿아봤자 와, 저 사람 그냥 아는 거 많구나 하고 끝나잖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보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고 끝내는데 그럼 봐봐. 그럼 나는 너네 이 문제 아직 처음이니까 그래도 좀 그려주자면 자,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다라고 쳐. 그러니까 A.-4, 마이너스 4가 있고 원이 이렇게 하나 주어졌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원이 하나 주어졌는데 나는 여기에 원이 있는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P라고 한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때 나는 이렇게 잡았을 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연결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선의 길이에 우리는 뭐랑 뭐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에게 대표형 7에서의 문제는 이 선의 길이에 뭐랑 뭐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최대 최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장 짧고 쉽잖아. 끝이 홍선아. 뭐야? 바리게이트야? 유엔이야? 이거 약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여기 이제 플래그 꽂아 놓으면 이유잖아. 여기 이제 깃발 꽂아 놓으면 다 이유 되잖아. 이유. 그리고 아니 그만 세우라고. 왜 자꾸 뭘 세우냐고 자꾸.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맞아 너 맨날 세우니까 라영수 쌤 시간에서도 애들 맨날 다 세우고 다닌다며 요즘. 어? 라영수 쌤 시간에 맨날 다 세운다며. 라영수 쌤 열받았어 지금 그것 때문에. 왜 여기서만 세워 근데. 왜 여기서만 세우냐고. 주성원 쌤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요즘. 아니 아침에 요즘 만나거든요. 여기 맨날 내가 일찍 오잖아. 나 이제 일찍 오면 주성원 쌤 여기서 맨날 이제 뉴스 보시면서 뭔가를 하고 계셔. 그럼 항상 보고 계시는데 표정이 예전에는 굉장히 밝으셨거든. 요즘은 굉장히 표정이 나 힘들어 죽겠어요. 좀 잘해드려 주성원 쌤한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봐봐. 이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긴 거 가장 짧은 거를 찾을 거야. 여기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가장 긴 거를 찾아봅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가장 긴 거를 찾으려면은요. 잘 보세요. 여기. 내가 가장 긴 거를 찾으려면 오히려 나는 여기에서 여기 봤을 때 얘가 여기에서 현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거를 지나면 되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현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게 지름이니까 그 지름이 이렇게 관통하게 되는 요 점을 잡아서 내가 P1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주는 최대값이 생길 건데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최대값은 결국 선분 누구의 길이를 구해주는 것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그래서 나는 AP1의 길이를 찾아주는 게 최대값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오히려 최소값은요. 여기서 오히려 최대한 얘랑 가깝게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그럼 가깝게 붙이려면 뭐야? 여기에서 오히려 가장 긴 길이만큼을 빼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가 제일 짧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내가 P2라고 잡았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제 최소값도 그럼 똑같이 구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최소값은 그래서 선분 누구의 길이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거냐면 그래서 AP2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자체 둘 다 공통점은 결국 누구냐면 그럼 얘네들 공통점은 여기 있는 얘 중심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있을 건데 그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지. 이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최소값 얘를 구하려면은 여기 있는 이 길이만큼은 더해주면 되겠어요? 아니면 빼주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 길이만큼 더해주면 돼? 빼주면 돼? 얘는 빼면 될 것 같고 최대값은요. 이 길이만큼을 여기서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더해주는 거지. 그럼 이것도 다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반지름과 중심 찾으러 가야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이 원을 보자마자 저기 있는 저 식, 즉 나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잡았을 때 저 식에서의 나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것이 1번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중심 찾으러 가자. 그럼 중심 찾으러 가면은 나는 여기 있는 x끼리 묶고 y끼리 묶었을 때 상수 마이너스 1만 넘기면 되니까 1이죠. 괜찮아요? 그럼 나는 저기에서 쟤는 x는 x끼리 모니까 x제곱 더하기 4x고 나는 y는 y끼리 모니까 y제곱 마이너스 4y고 그럼 얘네 완전 제곱식 되려니까 둘 다 얼마 더해줘야 되겠고 둘 다 4 더해주면 되겠지 종선아 그지? 자 이제 문제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4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둘 다 4 더하니까 여기 오른쪽에 그래서 얼마 더해주면 되는 거지? 같이. 그래서 여기에 8 더해주면 끝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잡아주게 된, 즉 x 더하기 2의 제곱에서 우리는 y 빼기 2의 제곱을 계산해준 게 여기 1 더하기 8 해주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소리냐면 얘가 9가 되었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 찾아보세요. 그럼 여기서 중심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에요? 중심 몇 컴마 몇이에요? 아직 2 컴마 마이너스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2,2예요. 0 만들어주는 xy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2,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그렇지 이 반지름이 3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게임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진짜 게임 끝. 왜? 그러면 실제 최대값 구한다.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나는 지금부터 중심과 여기 있는 원 밖에 있는 한 점,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부터 원의 중심 마이너스 2,2 사이의 거리를 구해준 거에 나는 여기 있는 반지름 R이 있을 겁니다. 얘 관계를 잡아서 지금 최대값은 2를 더해준 거라고 아니면 빼준 거라고 최대값은 2를 더한 것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2를 더해준 거라고 빼준 거라고 빼준 것이 최소값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내가 대문자 m이라고 잡았으면 그 대문자 m이 이건 거고 최소값은 소문자 m으로 잡았으면 이 소문자 m이 이거란 소리야. 즉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리티 x는 x끼리 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빼주면은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4. 자 똑같이 빼주면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면 6이네요. 그러니까 6의 제곱이니까 36 이렇게 되네. 거기에서 반지름 누구 더해주면 되는 거냐면은요. 반지름 자 3이죠?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요 똑같이 이 거리 구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러니까 4에서 36 더해준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반지름 3을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됩니다. 이거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더하면 루트 40이지. 그러니까 얘네 둘 다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이 루트 10에서 더하기 3을 해준 것이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여기 있는 마찬가지 이 루트 10에서 3을 빼준 것이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서 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 돼요. 그럼 얘네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네들을 뭐 하래? 더하래? 그럼 누가 지워지겠냐? 3만 지워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대문자 m과 소문자 m을 더해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 정답은 몇 루트 몇이 돼요? 더하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루트 10이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 이해만 하시면은 여기 문제는 금방 풉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황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그 이해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7-1번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간은 3분만 주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정리하시고 7-1번 풀어보세요. 한번.
없어. 왜? 아니 아까 서연이는 저기 뒤에서 죽어 있고 근데 저기 은근 에어팟 떨어뜨리고 진짜 아 진짜 아 정신 차려. 자 여기 보세요. 자 71쪽을 목 아파. 71쪽을 잠깐만 들어가 보는데 71쪽은 미리 얘기해 줄까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학교를 불러주겠습니다. 71쪽 나오는 학교를 불러주겠습니다. 71쪽 나오는 학교 선인고 끝. 남고는 잘 내요 생각보다. 남고는 진짜 잘 내. 여고는 잘 안 내 생각보다. 근데 여자애들은 좋아할 게 아닌 게 인일고는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잘 안 내고요. 남고는 희한하게만큼 많이 내.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 줄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예요. 남자애들한테 이거 왜 내주냐면 남자애들은 이런 거라도 외워서라도 풀라는 소리야. 남자애들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남자애들은요. 이런 걸 내줘도 한 70% 틀려요. 30%가 맞기 때문에. 왜냐? 남자애들은 동현아 너네 학교에서 애들 공부 많이 하니? 안 하잖아. 그래서 그래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보다 더 심하게 공부를 안 해요. 야 여자애들은요. 나 공부 안 했어 하고 뒤에서 공부하는 약간 좀 재수없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 남자애들은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내가 같은 남자로서 쪽팔리지만 거의 없어요. 남자들. 진짜 공부 안 해 하면 진짜 안 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왜냐 나도 그랬거든. 자 그래서 여기 1번은요. 그냥 약간 그냥 가볍게만 얘기를 해주자면 이거 밑에 있는 연습 문제는 따로 안 푸셔도 좋은데 두 개는 해봐. 1-1이랑 1-2는 숙제로 줄 테니까 풀어보시고 1-3은 좀 과하니까 걔는 빼도 됩니다. 1-3은 좀 과해요. 걔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나온다. 그러면 1등급 컷을 50점으로 만들겠다는 소리밖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1등급 컷을 50으로 만들겠다는 소리로 지나지 않아서 처음 할 때는 어려워요. 처음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고 1-2번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1-2번도 내가 해설은 써놨는데 1-2번도 생각보다 풀이를 너네가 처음 해보고 와, 뭔 말하는 거지? 이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처음에. 내가 쓰면서 내가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설을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보고 뭔 말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1-2번 이해했으면은 아마 여기 유형은 웬만한 건 다 접근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번이라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1번 얘랑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걔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두점 A랑 두점 B. 얘네 둘이 있는데 나는 얘네 둘에 대해서 그냥 얘네들의 뭐의 비를 줬어? 지금 현재 보니까 얘네들의 무슨 비 줬어? 그치? 여기 밑줄을 긋고 얘네들에 대한 뭐를 줬냐면 길이비를 줬어. 그래서 이 길이비를 만족해주는 점 누가 나타내주는 도형을 찾으라는 거야? 점 누가 나타내주는 도형을 찾으래요? P 동그라미. 그러니까 점 P가 나타내주는 도형을 찾으래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봐. 나를 보세요. 자, 내가 P야. P-I-G 말고 그냥 P야. 알겠죠? 그냥 P야. 유난히 좋아한다 아주 그냥. P야 그냥. 내가 P야.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약간 좀 정신이 산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봐봐. 이렇게 곧게 서 있어야 되잖아. 그럼 참 아름답잖아. 근데 얘가 가만히 못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그럼 봐봐. 야 진짜 참고로 어제도 똑같이 했어요. 다른 학원에서도. 다른 학원은 한차시가 빠르니까 어제 다른 학원에서 똑같이 했어. 그러니까 난 쪽팔리지 않아요. 어차피 공개가 된 영상이니까. 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뻘뻘뻘 내가 이렇게 다녀.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인데 이렇게 돌아다녀. 그럼 이거만큼 내가 움직인 거리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는 게 지금 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냥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을 만족해주는 그 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선의 길이를 구하든 아니면 선을 나타내주는 식을 찾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연결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데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냥 이거야.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딱 인정을 하고 풀면은 답이 나와. 즉 방법만 이해하시면 이거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남고에서는 이거 잘내 생각보다. 남고들은 잘내. 너 이거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와 실제로. 그러니까 서술형 1번이 거의 대부분 자체 방정식 한 문제는 꼭 나와. 선임고는 항상.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법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외워서 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법은 외우셔도 돼요. 이 방법 그대로 가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잡을 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결국 뭐냐면 그때 내가 원하는 거를 먼저 정해주자면 내가 원하는 거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는 걸 나는 원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는 그거를 원하고. 됐지? 나는 그거를 원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원하고 나한테 주어진 것이 있는데 나한테 주어진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나한테는 선분 PA랑 PB의 길이 B를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선분 PA랑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선분 PB가 있을 때 나는 얘네들의 길이 B를 구한 것을 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의 길이 B가 지금 현재 몇 대 몇이라는 소리냐면 2대 1이야. 이 소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인정을 해주면서 보게 되면은 그럼 바로 끝난 게 바로 뭐냐면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 아까도 내가 보여줬다시피 여기 있는 A랑 B는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알겠는데 P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P는 하나의 고정점입니까? 아니면 얘가 계속 움직이는 숫자입니까? 계속 움직이는 애지. 여기 곧게 서 있지 않잖아 얘. 그치? 곧게 안 서 있는 약간 이상하게 뭔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애지. 그럼 뭔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애를 우리는 P라고 잡는다고. 그럼 P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P를 우리는 뭐로 잡아주면서 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 첫 번째 내용이야. 그러니까 P는 뭐야? 그렇지. P를 문자로 잡으면서 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P에 X좌표랑 Y좌표 뭔지 모르니까 얘네들을 X, Y로 잡아주게 되면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바로 끝났죠. 왜? 나는 여기 있는 선분 PA라는 것이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선분 PB라는 것을 구할 수 있을 때 나는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나는 저기 있는 제 P점 X, Y에서부터 나는 A점 그러니까 나는 2,-1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PB를 구하는 게 나는 여기 있는 제 X, Y에서부터 저기 있는 제 P점 그러니까 나는 8,2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는 게 PB이기 때문에 그럼 난 여기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길이비를 넣고 그럼 얘네들의 길이를 찾아야 되고 그럼 얘네들의 길이를 찾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그럼 얘네 그대로 써봐. 그럼 진짜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는 거거든. 그럼 x는 x끼리 실제로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x는 x끼리 실제로 뭐 해주고 x는 x끼리 실제로 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x에서 2를 빼준 거의 제곱에다가 그럼 y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 거의 제곱 둘을 더해준 게 PA가 되겠지.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PB도 똑같이 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래서 식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x에서 8을 빼준 거의 제곱과 그 다음 나는 y에서 2를 빼준 거의 제곱 얘네들을 더해준 게 PB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잡았을 때 얘네들의 뭐를 준 거냐면 그럼 얘네들을 종합해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갖다 써. 그래서 PA, PB의 길이비를 줬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길이비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대로 길이비를 갖다 쓰게 되면서 그래서 나는 PA 즉 나는 여기 있는 루트 잡아준 얘 x-2의 제곱 더하기 우리는 y 더하기 1의 제곱과 그 다음 PB 그러니까 나는 여기 루트 똑같이 잡아줄 때 나오게 되는 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 빼기 8의 제곱과 y 빼기 2의 제곱을 잡아준 애들에 대한 뭐를 준 거냐면은 딱 b를 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길이비를 줬는데 이 길이비가 마침 몇 대 몇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얘 길이비가 마침 2대 1이란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딱 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나한테 주어진 식은 저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나요?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봤더니 얘가 약간 좀 불편하지. 누가 있어서 되게 불편해요? 루트 있어서 되게 불편하지. 그럼 루트는 없애도 돼요? 안 돼요? 루트 없애주기 참 좋은 친구죠.
그쵸? 그럼 루트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변을 뭐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제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 제곱해주면서 날려 얘네들도 그럼 제곱해 마라 해. 그리고 제곱해도 등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어차피 똑같이 제곱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제곱해주면 안 바뀌어. 그래서 결국 나는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화.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제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을 구한 것에 대한 b는 얘가 결국 2대1이다 아니면 4대1이다. 그래서 얘가 현재 몇 대 몇이 되었다? 그렇지. 얘가 그래서 4대1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게임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게임이 다 끝난 거는 비례식을 구하는 건 안에 거 곱한 거랑 밖에 거 곱한 것이 서로 뭐하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쓱 해준 게 같다 다르다?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다 4를 줘서 만들어낸 거랑 여기 1을 어차피 주나 마나니까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우리는 y 더하기 1의 제곱을 한 것이 4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4 괄호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똑같이 4를 더해주게 되면서 그럼 얘는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도 똑같이 정리하게 되면서 나오게 된 즉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와 얘도 그러면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니까 왠지 이거 한쪽을 다 몰아주고 싶어요? 안 몰아주고 싶어요? 이러니까 좀 몰아주고 싶어졌지. 됐어요? 그래서 한쪽을 좀 몰아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쪽을 좀 몰아서 얘네 싹 다 정리해서 내가 위에다 쓸게요. 그러면은 쟤 다 몰아. 나 4 빼기 1하면은 3.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x제곱 마이너스 64 더하기 4 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60x에 그 다음에 상수는 나중에 더할게요. 그러니까 4 빼기 1 하면서 결국 우리는 3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8y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잡아준 그래서 마지막에 잡아준 얘네들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 256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4, 4, 16 더해준 거에 저기 있는 5를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된, 즉 얼마를 더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 더해준 것이 돼? 여기 뒤에다가 얼마 더해줘야 돼? 260? 아닐 텐데? 256에다 11 더하면 되잖아요. 그치? 267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267을 더한 것. 이게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267을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그럼 요렇게 딱 보는 순간 이거 다 3의 배수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이거 다 3의 배수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3의 배수 돼요? 안 돼요? 너무 잘 됩니다. 얘도 심지어 3의 배수예요. 더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눠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나는 y제곱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얘 더하면 플러스 80 얼마 나면은요? 89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는 0이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넘어가고 얘 어쨌든 도형의 넓이 찾을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누가 봐도 냄새 맞지? 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원에서 반지름을 찾아주는 것이 여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중심 잡고 반지름 찾는 연습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0x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6y로 잡아주게 돼. 그때 얘네들을 넘어가 준 게 마이너스 89.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얼마 더해줘야 돼요? 여기는 100 더해줘야 되겠고 여기는 얼마 더해줘야 돼요? 여기 9를 더해주니까 결국 여기 얼마 더해주는 것이네? 그치? 109 더해줘야 되겠죠? 109.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109 더해주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원의 방정식이 결국 x-10의 제곱과 결국 y-3의 제곱 구해준 게 109에서 89 빼면 되겠지.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남게 되는데 얘가 20이 되지. 자, 그러면 여기 잡아준 얘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도형의 넓이지.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한다. 그럼 반지름이 필요해? 아니면 반지름의 제곱이 필요해? 정확하게는? 반지름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럼 얘가 답이지. 여기에 뭐 붙인 게 답이야? 파이. 그래서 정답은 몇 파이가 된다. 그래서 답은 20파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고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바로 설명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 다음 내용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다음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하면서 출발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